안녕하세요. 저는 혹서기 대비 프로그램 팔팔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예 사회복지실습생 박운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배우며 팔팔과 만들며 팔팔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팔팔한 여름나기를 통해 어르신분들이 보다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서기 예방교육 배우며 팔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온열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저희는 이 온열질환 중에 크게 두 가지, 열사병과 열실신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열사병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온열질환인데요. 나타나는 증세로는 체온은 높은데 땀은 나지 않으며 두통과 오한을 동반하는 온열질환입니다. 실제로도 온열질환 중에서도 열사병이 치사율이 가장 높고 위험하니 어르신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꼭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열사병,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열사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줍니다. 둘째,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로 몸을 식혀줍니다. 셋째,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아래, 사타구니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음료를 마시게 하는 행동은 위험하므로 온열 환자의 의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열실신입니다. 열실신이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온열질환으로 본 질환의 증세로는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경우입니다. 열실신 응급조치로는 첫 번째,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줍니다. 두 번째,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이 될 경우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실신도 열사병과 같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온열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르신분들께 이런 온열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분들은 땀샘이 감소하여 땀 배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온열질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르신분들은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위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 저희가 일사병, 열사병에 대해서 증상, 응급처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온열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름철에는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챙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인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더위로 인한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대처 방법을 사전에 미리 알아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해 줍니다. 그 외에도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분들이 지켜주면 좋은 수칙들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옷보다는 가볍고 밝은 헐렁한 옷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의 노출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책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을 항상 지니고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르신분들 갈증 해소를 위해서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탈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운 날에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저희가 땀을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소금을 통해 염분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온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있던 커피와 탄산음료의 예시와는 다르게 나쁘다 할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상황에서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무더운 날 온열질환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질환을 저희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너무 더운 날씨에 피부가 타는 피부 화상, 그리고 무더운 날 음식이 변질되어 우리들의 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중독, 햇빛과 같이 자외선에 눈이 보호받지 못해 눈에 통증이 생기는 광각막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환들을 어르신분들께서는 조심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OS를 진행할 예정인데 모두 함께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에는 열사병, 일사병, 땀띠, 냉방병 등이 있다. OX.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정답은 X였습니다. 냉방병은 냉방 중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 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온열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지 어르신분들 이제 조금은 쉽게 맞추셨나요?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열실씨는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본 프로그램을 잘 듣고 계신 어르신분들이라면 분명 맞추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열실시는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인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인 3번입니다. 열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을 말한다. 어라? 이건 어르신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은 과연 열사병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눈치채셨나요? 3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 땀이 나지 않아 체온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질환으로는 열실신 정도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열사병 증상이 있을 경우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에 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 얼음주머니를 몸에 닿게 하는 응급조치는 과연 열사병 증상에 어울리는 방법일까요? 어르신분들께서는 O, X를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에 대주는 것은 체온을 낮춰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분들께서는 꼭 얼음주머니를 신체에 대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5번 문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해야 하고 오후 5시부터는 야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과연 맞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틀린 질문일까요? OX를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더운 시간대는 역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심지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이므로 어르신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인 6번입니다. 혹서기 기간에는 주로 어두운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시겠죠?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네,
다들 아시는 문제다시피 X였습니다. 어두운 색의 옷은 빛을 그대로 흡수하여 더위를 유발하지만 밝은 색상의 옷은 자외선을 반사시켜줍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께서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은 자제해줘야 한다. 어떤가요? 어르신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답을 골라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 증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여름철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맞춰주세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혹서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전달 프로그램 배우며 88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부채 제작 프로그램인 만들면 88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들며 88 아파 부채 제작 진행을 맡은 김광복입니다. 먼저 아파 부채 재료를 살펴보면 아파를 붙일 부채, 아파 재료, 꼬챙이, 목공풀, 코팅지, 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꼬챙이를 이용하여 아파 재료를 꺼내주세요. 아파 재료에 목공풀을 바른 다음 부채 위에 나만의 디자인으로 붙여주세요. 아파가 부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아파 재료를 다 붙이셨으면 코팅지를 부채 양쪽 끝 바닥에 붙인 후 천천히 위로 올리며 떼어주세요. 코팅지가 부채에 잘 붙도록 손으로 결을 따라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가위로 코팅지가 붙인 부채를 따라가며 잘라주세요. 이렇게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담긴 아파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아파 부채를 이용하여 시원한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